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 뭐 나스닥 사상 처음으로 17,000선 돌파했고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는 S&P 500 그 중간값이 5,300이더라고요. 5,300. 예. 예, 그러니까요. 뭐 작년이라기보다도 예전에 뭐 UBS 같은 금융기관이 많이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거는 모건 스탠리가 상향 조정했다는 거고. 그렇죠. UBS도 굉장히 낮게 보던 지수를 또 이제 S&P 500 5,600으로 또 올렸다. 네네. 이제 돌아서면서 이전의 실수를 많이 하겠다는 건지 더 이제 강하게 치고 나오는 그런 양상이고. 네. 아 진짜 혼자 다 하네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그렇죠. 예. 그렇죠.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은 뭐 미국의 전 산업이 다양한 종목과 다양한 산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다우 같은 경우는 확실히 파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가 조금 우리 NDF-지수는 오늘도 한 5, 6원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요걸 뉴욕장의 흐름하고 요걸 우리 시장은 어떻게 갈지. 미국은 걱정 안 합니다. 또 오늘 나오시는 분도 계셔서 미국은 더더욱 걱정 안 합니다. 바로 모셔보죠.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요즘 오늘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뭐 자주 들었는데 진짜 참 우리 유 본부장께서 주구장창 그동안에 금년 들어서 자꾸 이렇게 다운 거 아닙니까? 다운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좀 비싼 거 아닙니까?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셨고. 맞아요. 드루켄 밀러를 이기셨다고. 드루켄 밀러가 뭐 900불 근방에 800불, 900불 할 때 이제 털고 나가 버렸는데 네. 이게 벌써 막 1,100불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100불은 저 같은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는 1,100불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술적 저항이었는데 이걸 그냥 뭐 숨도 못 쉬고 그냥 돌파가 되네요. 그러게요. 네. 네, 좀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겸손하셔야 돼. 네. 지금부터 그거 하시다가는 오버하시다가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예. 부분이 1월부터 3월까지의 급등장이 일어나고 나서 4월, 5월 달에 조정이 있으면은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 분할 매수 전략을 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분할 매수 전략을 펼 때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숫자를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숫자를 분석해 봤었을 때 아무리 봐도 나스닥 100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지수의 매력도가 가장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 추이가 올라오는데요. 지난주입니다 이게. 네. 보시면 다우는 빠졌고 S&P 500은 올랐고 그렇지만 아주 조금 오르고 나스닥만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1.4% 올랐죠. 근데 이제 어제 결과도 거의 똑같죠. 보시면은 다우 빠지고 S&P 500 0.02% 상승하고 나스닥은 0.6% 상승하고 네. 계속 이제 또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1년으로 계산을 하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S&P 500이 올라간 폭 대비해서 나스닥이 올라간 폭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연간으로 보면 이제 나스닥이 또 다시 그 상승폭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 지금은 저희가 계속 작년 7월 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지금이 이 95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이 AI 사이클로서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때도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던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도 작년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제 언제 내리냐 이거의 차이지 내린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지금 또 보시면은 인터넷망 깔던 시스코 시스템즈의 비슷한 모습이 지금 AI망을 깔고 있는 엔비디아 모습이다. 뭐 이런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여기를 쫓아가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사이클을 제대로 쫓아가야지 예.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를 쫓아가면서 레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뉴욕 증시가 이제 뭐 계절적으로 봤을 때 좀 여름이 약간 부진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던데 근데 사실 올해는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 대선이 있는 해에 주가 흐름에 대한 차트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대통령 임기 4년 차, 이게 지금 4년 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의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4월, 5월 달에는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오히려 이제 6월, 7월, 8월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서 상승을 연속으로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 달이 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11월, 12월이 상승을 합니다. 이게 이제 S&P 500의 추이인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하반기죠. 하반기에 보통 10% 가까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300이니까 여기에 500포인트 더하면 5,800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장 세게 부르는 분들이 5,700 정도를 부르거든요. 톰리 펀스트레셋 그분이 5,700을 부르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디니 리서치에서도 5,600, 5,700 뭐 높게 보면 5,800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S&P 500 기준으로서 올해 연말까지는 5,700은 뚫을 것 같다. 5,700. 네, 그리고 많이 보면 5,8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부분은 내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다우존스에 대해서 야디니 리서치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뭐 6만 선 간다 다우가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선이 있는 마지막 해의 하반기 그리고 대선이 끝난 그 다음 해의 상반기. 상당히 장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거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좀 지수 투자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펀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어디에서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 그 이익 증가율이 어떤 업종이 중요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예, 되돌아오는 건 AI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 이 AI가 관련돼 있는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뭐 우리가 언제 경기 침체에 돌입하느냐 네. 이런 부분을 계속 분석하면서 또 금리를 또 얼마나 언제 내려줄 거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지수가 적절한 지수인지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한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장 금리는 별로 뭐 나스닥 특히 엔비디아 같은 저런 기술주들의 질주에 큰 뭐 제동을 걸 만한 변수가 못 되나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네. 돈을 저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뭐 부채를 없애면 되는 거고 번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아주 옛날에 그 지표를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네. 생각했지 않습니까? 나스닥이라는 지수 자체가 예. 금리에 민감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익 추정치가 많이 깨지고 그러면서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나스닥 전체 지수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3,000개 기업입니다. 네. 기업 수가 굉장히 많은 예. 거죠. 근데 나스닥 100으로 들여다보시면은 사실 순부채 비율이 가장 낮아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뭐 다 아시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부채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거의 뭐 순부채 비율로 따지면 거의 부채가 없는 케이스이잖아요. 네. 예, 뭐 그렇기 돈이 때문에- 남아도는 회사들인데 뭐 부채를 그렇죠. 빚을 낼 이유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제 성장주나 뭐 나스닥 기술주들이 원래 항상 돈이 필요한 왜냐면 예, 예. 투자를 많이 해야 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지난 5년의 역사로 보면은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튼튼해요. 그래서 뭐 금리가
1% 오른다 그래서 영향을 네네. 전혀 안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에 덜 민감한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봐도 나스닥 100이라든지 대형 기술주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좋고 이익이 많이 늘고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자꾸 듭니다. 또 어찌됐든 또 매크로 지표를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도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이전에도 봤다시피 좀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딜레마는 뭐죠? 이 금리를 여기서 내릴 수 없는 게 아닌가? 네. 또는 심지어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저희는 그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PC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추세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다시 올라간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제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추세선에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올리는 건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만약 진짜 그렇게 금리를 올렸다. 네. 뭐 미연준 한 분이 어저께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던데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분은 그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좀 튀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그 다른 분들도 지금 하셨죠.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닐 카시카리. 예. 요즘에 이분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다른 분이 많이 올라오셨죠. 다른 분 누구요?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연준 총재 중에 네. 예, 어쨌든 간에 결정권은 없으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결정권이 없다 보니 더 그렇게 얘기하기도 네, 쉬울 그렇죠.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렇죠.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더 높은 자리를 가고 싶으시겠죠. 뭐 아무튼 지금 생각에는 지금 2% 수준까지 꾸준히 내려온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연체율 지표를 보면서도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연체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아요.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이 그렇죠. 좀 높아진다면서요. 예,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건 저희는 확신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둔화가 안 된다는 아니란 말이죠. 네네네. 예,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뭐 또 다른 PMI 지표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PMI 지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라는 게 경기 호조가 이어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호조가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때하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참 밑에 있잖아요.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뭐 그리고 이거는 또 PMI로 봤었을 때 과거처럼 엄청나게 과열이 아니라 이제 딱 50선에서 살짝 좀 올라가고 있는 수준. 네. 예, 이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자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아시겠지만 ECB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7월 달이라도 금리 내려야 된다.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조금 오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금리 올린다라는 것은. 네네. 또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PMI 지표를 가지고 CPI의 추세를 연결시켜 놓은 차트가 있어요. 굉장히 잘 따라가죠. 예, 보시면 이제 PMI 지표가 만약에 위로 이렇게 여기까지 확 올라가는 이 70 막 이런 위로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막 치고 올라가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요 차트로 분석했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2.5%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노란색 선이 파란색 선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과열되고 있다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할 때는 여기서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주면은 과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금리를 올려주면은 경기 침체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그냥 많이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오히려. 예, 천천히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다라고 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현재의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가계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정적이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주면요. 즉, 뭐 지금 5.5%의 미연준 기준금리인데 이거를 1.5%나 떨어뜨려 줬다. 4%로 떨어뜨려 줬다. 그러면은 당연히 10년 국채금리가 앞자리가 3%대 밑으로 훅 떨어지 3%대로 떨어지겠죠. 당연히 지금 4.5%지만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과열로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 실질금리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으로서 꾸준히 올라가고 인터넷 사이클이 이어지다가 저기 왼쪽 끝에 보시면은 실질금리가 98년 10월 달에 훅 떨어지면서 1.9%로 떨어졌어요. 네. 이때도 가계와 기업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했었어요, 미국이. 근데 다른 국가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가 막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IMF 겪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세 차례 빠르게 내려줬어요. 이러면서 실질금리가 1.9%로 확 떨어지니까 유동성이 왕창 늘어나면서 98년부터 보시면 이제 위에 2000년 2월 달까지 실질금리가 확 뛰면서 3.5%까지 폭등을 합니다. 이때가 닷컴 버블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버리면 더 안 되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보통 버블이나 멜탑이라고 하는데 이런 폭등장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그 후에는 폭락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금리를 만약에 세 차례 빠르게 내려줘 버리면 연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3번 내려주는 게 아니라 뭐 1.5% 내려줄 거다까지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게 되면 이거 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거품과 연결될 거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클이 AI 사이클로 재현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인터넷 버블 사이클로 연결이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막 무분별한 투자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들어올 거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서 여기에 따라서 막 엄청난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과열로 가고 고용 시장이 완전히 거의 엄청나게 높아지고 우리도 그때 경험했죠. 인터넷 버블 바로 오기 전에 98년부터 2000년도 테헤란로에 뭐 엄청나게 IT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네. 뭐 흥청망청 뭐 이런 케이스까지 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지표상에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기준금리가 죄송합니다. 실질금리가 네. 2.1%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세 차례 내려주면은 이게 2.1%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과거 98년 10월 달에 1.9%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그 95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그 금리 사이클을 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네. 예, 보시면은 이제 95년도에서 98년도에 이제 이게 금리 차트의 흐름입니다.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95년 2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6%의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서 한 번 내리고요. 2번, 3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3번 내리고 나서 계속 이 5.5% 수준, 5.25% 수준에서 계속 유지했어요. 그게 지금 딱 금리잖아요. 5.2, 5.5%가. 이거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있었을 때는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떤 케이스가 됐냐면 98년도에 갑자기 세 차례를 빠르게 내립니다. 네. 추가로.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버블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3번 연속 만나면서 세 차례나 내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 부여해 버린 거죠. 왜?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안 좋은 모습인 거고요. 안 좋다라는 게 그냥 폭등장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폭락장이 올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얘기 나오면서 천천히 내려줄 거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내지 2번, 뭐 내년에 또 한 번 내지 2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볼 때는 폭등장과 폭락장과 연결되지 않고요. 네. 또 AI 관련된 투자도 아주 적절한 수준으로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의 수준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천천히 떨어뜨려주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그 기간 안에서는 과열이란 단어나 아니면 침체란 단어가 점점점 사라질 거다. 예, 그럴 때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만 하면 수익률을 정말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야, 좀 전에 자막이 하나 나왔는데 네. 그 인터넷 도입 초기에 시스코와 비슷하다. 엔비디아가. 저 인터넷망이 세계로 확산되던 시절에 시스코가 같다. 그럼 지금 이제 저 인터넷망 자리에다가 AI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렇죠. 시스코 자리에 엔비디아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쓸데없는 기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시스코 시스템즈는 참이 뭐랄까 이 어떤 엄청난 영광과 또 참 비참했던 그게 섞였던 종목 아닙니까? 네. 이게 95년 3월에 이게 2불이었어요. 2불 근처에 있던 놈이 5년 만에 2000년 3월에 82불 찍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무너지면서 얘가 또 10불대까지 훅 밀리는데 네. 그거 이제 그 세월 어떤 10불대에서 한 10불에서 한 25불 사이를 이걸 갖다가 한 오래 동안 헤맸네요. 2003년부터 해서 2017년 이 무렵까지 네. 그 레벨을 하다가 했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봤던 최고점은 뭐 64불, 그리고 82불 닷컴 버블 때 그 비하면 말도 못하고 지금은 요즘 들어서 나스닥들 막 가고 있는 와중에 시스코 시스템즈는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고 네. 제 얘기는 네. 시스코 시스템즈 이 뭐 장기 차트를 보시든지 한번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분명 진짜 암벽 등반하다가 그냥 그대로 로프도 없이 그냥 추락하는 모습의 주가가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다르다. 제 말은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성에 있어서는 그 당시 시스코 시스템즈와 비슷한 그건데 현재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다소 쏠림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다르다? 아니요, 안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왜 지금 걱정하냐 이거죠. 왜 지금 걱정하냐?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이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리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걱정하고 던지고 싶겠죠. 네, 그렇지만 글쎄요. 그 인터넷 인프라와 AI 인프라가 뭐가 다르냐면요. 인터넷 인프라가 처음에 깔리기 시작했었을 때는 정말 이건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에 이제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한 100개 기업이 뛰어들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네. 그래서 그래서 살아남은 게 네이버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한 4개, 3개 살아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AI요?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완전히 이 기반이 있어야 되는 회사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인터넷 인프라를 까는데 돈을 쓰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 TSMC, 그렇죠? 엔비디아,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미국의 AMD, ASML, 뭐 등등등등. 뭐 이게 새로운 건가요? 아니죠. 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아무것도 돈이 없는 회사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다른 얘기다라고 우선 생각하는데, 근데 비슷할 수도 있다. 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익이 늘고 있고 계속해서 이익이 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왜 엔비디아가 어제 주가가 튀었죠?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이 AI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네. 를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이 성장성이 멈춘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나 깔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가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뭐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 제가 굉장히 재밌던 그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400불에서 500불 올라가고 나서 500불에서 400불 다시 떨어질 때 나왔던 것도 있고요. 네. 또 올해 초에 970불 갔다가 800불 떨어질 때 또 나왔던 차트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닷컴 버블 터졌어서 죄송합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98년 아까 보여드렸던 98년 10월부터 닷컴 버블 터질 때까지 올라간 차트 1년 반입니다. 네. 그거에 시스코 시스템즈를 그려놓고
엔비디아를 딱 그거를 또 1년 반 그려놓고 거기에 고점부터 빠졌다. 근데 왜 그 딱 1년 반만 비교해야 되죠? 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나왔던 건 96년부터 지금 그때 2000년까지 그 한 3, 4년 그려놓고 엔비디아 주가를 3, 4년 또 올려놓고 이게 꼭지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금리를 처음으로 아니죠. 마지막으로 올렸던 시기 95년 2월부터 그죠? 지금까지 95년 2월부터 2000년 닷컴버블 벌어질 때까지 이 5년 차트를 집어넣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그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던 시기가 언제죠? 7월입니다. 7월 작년. 그때부터 시작하면 그럼 앞으로 5년 동안에 40배 올라갈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그게 그런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그 비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엔비디아가 앞으로 얼마나 칩을 팔 거고 그걸 원하는 데가 얼마나 많고 수요와 공급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직은요 이 AI 인프라를 깔았다? 글쎄요. 여전히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인 거고 지금 깐 공급이 못 따라가는 수준이라면 깐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0까지 깔아야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10도 안 깔았다. 네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시장은 이걸 벌써 50 깔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이 꼭지인지를 모르는데 그걸 자꾸 미리 맞추려고 한다. 그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고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지금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6.95% 7%라고 하시죠. 네. 엔비디아가 7%를 오르는 동안에 네. 엔비디아하고 거의 짝을 세트를 이루면서 가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제 1% 하락을 했고 네. 5월 중에 엔비디아가 31.8%, 32% 오르는 동안에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8% 상승에 그쳤다 이거예요. 네. 그 어제 그러면 머스크가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는데 네.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거를 갖다가 사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움직였어요. 네. 그 머스크의 그 얘기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같은 논리로 이거는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반응이 이제 매수세가 이게 수급이 이제 서로 다르게 했다는 얘기는 제 얘기는 네. 지금 모두가 지금 엔비디아에 너무 과하게 쏠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가장 높고 추가 상승의 어떤 여지도 굉장히 높다 하는 그 얘기는 합니다만 이 쏠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반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쏠림 없습니다. 쏠림 없어. 네. 다시 얘기할게요. 작년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죠. 네, 그때부터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간 폭이 얼마일까요? 예. 저희가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 더하면은 한 130% 정도 올랐어요. 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똑같은 기간에 피크 쳤었을 때 얼마나 올랐을까요? 200% 올랐습니다.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올랐네요. 이제 계산하더라도 지금 150%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딱 끊어서 언제부터 언제 얼마나 기간을, 올랐기 때문에라고 네.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실적이에요. 왜 SMCI가 못 오르느냐? SMCI가 뭘 했냐면요. 시비 발행했어요. 전환사채. 전환사채 전환사채. 발행했어요. 뭐 뭐든지 했어요. 예. 했는데 그게 결국은 주가 가치에 희소를 시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못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실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분석하는 결과로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적절한 주가는 아무리 낮게 봐도 1,300불이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 네네. 그다음에 SMCI 매력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예. 그 CB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래도 전체 주식 수의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예.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나면은 다시 오를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SMCI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데이터 센터를 까는 회사가 뭐가 있냐면 델이 있어요. 델. 예, 그렇죠. 델의 주가는 훨씬 더 탄력이 있단 말이죠. 예, 엔비디아하고 비교하고 수 네. 없이.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시장은 우리보다 똑똑한 게 맞죠. 시장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엔비디아의 쏠림 현상이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조금 있으면 이제 예, 3조 달러. 예, 한 3억 달러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형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쪽이 이익이 제대로 안 나오기 시작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실적 발표를 하면 할 때마다 비트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줘야죠.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해오는 애한테 왜 벌써부터 때리냐 이거죠. 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한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걱정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5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33포인트입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51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와, 엔비디아가 간밤에 7% 급등을 했고 지금 주가 자체는 1,140달러를 장중에 돌파한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두 대장주죠. 삼성전자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78,400원, SK하이닉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주가 탄력도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3.9% 강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1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는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 동반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 64,4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현대차는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6만 지금 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빠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74만 1,000원이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9,500원, 38만 원. 기아도 0.9%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도 0.9%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호가는 7만 6,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역시나 오늘 장에서 지금 호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 독주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9만 7,200원, 에코프로도 1.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3,400원. 알테오젠이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6,400원, HLB, 엔캠 각각 1%에서 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3,900원, 29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HPSP가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 4만 5,500원, 리노공업도 0.5%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27만 7,5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1,600원. 레인보 로보틱스 내림세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 16만 8,000원이고 클래시스는 1.2%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2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 흐름이 좀 좋을 걸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예. 반도체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냥 델에서 그냥 깨갱 해버렸네요, 제가. 빠른 인정을 하셨네요. 그래서- 에센시아보다 최근에 대리 주가 탄력. 그래서 지금 한번 계산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만 하더라도 12배를 올랐는데 이른바 AI 열풍으로 시작해서 한 12배 가까이 10배라 치고 그러면 얘도 지금 델도 한 60불부터 랠리 시작했다고 보면은 10배 가면은 600불, 12배 가면 720불. 지금 이제 고작 169불, 170불. 제가 저기 포트를 다 얘기 못해주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나스닥에 있어갖고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오는 게 맞겠네. 좀 오르면은 12 발행이나 하고 유상증자나 하고 여기 딱 우리
서울에 오면 고객 통하는 초식인데 아니 또 발행해서 이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네,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좌우지간 종이 장사에 신경 많이 쓰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뭐 하나 찍어내고 네. 참 학창 시절에 그거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CB, BW 무슨 뭐 아, 예. 우리 라임 사태도 겪었는데요. 예. 하하. 그래요. 네. 아 그리고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그러면 오로지 그냥 저쪽이네요. AI. 왜냐하면은 네. 뭐 자꾸 요즘 제가 강조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비주 네. 무슨 뭐 맥도날드, 뭐 나이키 그러니 선생님 죄송한데 예.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9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지표 발표들 예정되어 있죠. 미국에서 이제 4월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 예정되어 있고 여기다가 1분기 GDP 이제 수정치 발표도 있게 되고 연준의 베이지보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지표 발표들에 앞서서 지금 국내 미국 뉴욕 증시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또 17,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그야말로 엔비디아가 다 해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엔비디아 장중에 주가 1,1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죠.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와는 또 다르네요. 코스피가 약보합입니다. 2,718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 84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달립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2% 상승합니다. 20만 7천 원 선 움직임이고요. 삼성전자도 0.3% 올라갑니다. 7만 7,900원. LG 에너지 솔루션은 1% 약세 35만 6천 원이고 현대차도 좀 떨어집니다. 26만 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으로 74만 2천 원이고요. 기아도 좀 소폭 떨어집니다. 지금 12만 2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9% 상승합니다. 6만 3,700원이고 셀트리온이 0.6% 하락합니다. 17만 9,800원. 포스코홀딩스도 1% 하락이네요. 37만 9천 원. KB금융 올라갑니다. 0.39% 상승으로 7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6% 하락합니다. 19만 5,600원. 에코프로도 하락이네요. 9만 3,400원. 알테오젠 0.4% 떨어집니다. 18만 5,100원이고 HLB도 1% 하락합니다. 6만 4천 원이고 엔캠 3.7% 하락하네요. 29만 5,500원. HPSP가 0.6% 떨어집니다. 4만 4,900원. 그리고 리노공업은 0.9% 내림세 27만 3,500원. 셀트리온 제약도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9만 2천 원, 9만 3천 원 선이고 레인보 로보틱스 떨어지네요. 16만 7,300원. 클래시스가 1% 올라갑니다. 5만 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선 전력 관련주는 오늘도 좋네요. 이게 AI가 확대가 될수록 지금 전력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KBI 메탈은 지금 보합과 0.9% 떨어지고요. 재룡전기, 대원전선이 1% 이상 올라갑니다. 각각 77,700원, 4,350원. 대한전선 0.9% 올라가고 가온전선 탄력도가 더 좋네요. 3.2% 상승하면서 6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S도 3% 강세 보여줍니다. LS 에코에너지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2.6% 상승 42,500원 선이고 LS 일렉트릭까지도 5% 강세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LS 그룹주, 그러니까 전선 전력 관련주 내에서도 LS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LS 계열사에 속하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그 밖에 종목들 보게 되면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에이직랜드가 5% 이상 올라갑니다. 49,450원.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1.4% 상승합니다. 88,30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0.8% 올라가네요. 24,800원.
그 이전에 이 테마주들, 이 섹터주들이 좀 동반 강세를 보였던 데와 비교했을 때는 상승 탄력은 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지금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SKC가 9% 강세입니다. 15만 3천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필옵틱스도 2%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27,150원, YC캠도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기도 0.9% 올라갑니다. 16만 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이 좋네요. 자, 그리고 HBM 관련주 역시 좋습니다. 와, 한미반도체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갑니다. 어제장에서도 이미 한미반도체가 7%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3.5% 상승 16만 8,800원. 그러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주들이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쪽에 매기가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밖에 DI, DIT, MK전자까지도 각각 7%, 3%,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PSK홀딩스, 미래반도체도 지금 상승 보여줍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내에선 칩셋 미디어, 가온칩스가 3%에서 7% 상승 보여줍니다. 이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지금 쏠림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고 또 일부 종목에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1,355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65억 원, 1,292억 원 매도 우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2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각각 307억 원, 16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파네요. 이미 5천 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7원 50전 상승한 1,36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좀 많이 올라가네요. 아, 그러네요. NDFC스보다 조금 더 올라버리네요. 달러행 환율이 157엔 올라섰고 미국채 수익률 뭐 4.6%를 갖다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찍어내기도 엄청 찍어내요. 어제 하루 5년물 10년물 입찰도 있었지만 재정정권까지 포함하면은 한 2,900억 달러 갖다가 어제 하루 입찰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2,900억 달러가 어디 애 이름입니까?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막 허겁지겁 그 7천억 달러인가 7,500억 달러인가 그거 막 풀어가지고 네. 다 살리고 했던 그 돈도 엄청났지만 암만 인플레가 심했다 하지만 하루에 어떻게 국채를 재정정권 포함해갖고 한 3천억 달러 가까이 찍어내는 미국인이 금리가 뭐 버텨낼 수가 없는데 그 와중에 그거 하고 그래 반도체 빼고는 또 다 풀었네 또. 이거 네, 지금 본부장님 하실 말씀. 우리 시장 보고 하실 말씀 있으신 건데요. 네. 지금 한숨부터 쉬시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발행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얼마나 이 AI 사이클을 잘 쫓아갈지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 네.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딱 그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4%대 중반까지 다시 튀어 올라가니까 바로 우리 환율도 절하되고. 네. 왜냐하면 그러게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더 낮잖아요. 예, 3.5%고 맞아요. 미연준 기준금리가 5.5%니까 2%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10년 국채 금리가 4.5%보다 훨씬 낮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도 채권 발행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낮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기업이나 가계의 펀디멘탈이 가장 약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 솔직히 네. 얘기하면 가장 부채 비율이 높아요.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거의 100% 수준이고 또 이 GDP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GDP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8%인가? 네. 이거는 IMF 경험했었을 때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쉽게 절상이 될까요? 금리가 더 미국이 높은데
그런 부분 저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쭉쭉 올라가 줘야 되는 모습인데도 우리는 못 올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는 지금 일본의 르네시스인가? 네,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보다도 네.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고 있으면은 답답합니다.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지금 아직도 HBM 그거 가지고 엔비디아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지. 예. 차라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냥 호적을 파서 그냥 미국 가는 거 어떻습니까? 여기서 맨날 이렇게 저평가 당할 것보다 지금 그 말씀은 진짜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네요. 그 뭐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뭐 르네상스로 뭐 시작하는 회사 이름 아닙니까? 네. 일본에 그거보다도 SK 하이닉스 시총이 적다. 네. 이게 한국 시장에 상장해서 저러고 있으니까 맨날 저렇게밖에 평가 못 받는다고 근데 안타까운 본다면 건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우리끼리 예. HBM 누가 했다더라, 뭐 안 했다더라. 아. 뭐 그러면서 계속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런 와중에 마이크론은 이미 계약 체결하고 예. 시작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걱정스럽지. 네. 우리가 저는 이거 갑자기 이상하게 가는데 우리가 뭉치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우리가 뭉치면 더 잘할 텐데. 네. 아니 지금 보면은 사실 국내 증시 쪽에서는 저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뭐 HBM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보면 전선이라든지 오히려 전력 설비 이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쏠리고 있고 특히 전력 설비 쪽은 또 새로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도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왜 또 얘기를 하냐면 뭐가 중요한지 정말 그게 그 곡성의 대사인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 무엇이 중요한지. 자 뭐가 중요하죠? 자, 큰 그림으로 봅시다. 예. 자, 제가 제 밑에 있는 애널리스트 RA를 애널리스트로 만들 때 대만 시장을 들여다보게 만들었어요. 그게 2017년입니다. 예. 대만 시장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머징 마켓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어요. 대만은 국가의 어떤 스테이터스 자체도 우리랑 완전 틀린데도 네. 지금 TSMC의 예. 그 비중이 이머징 마켓 SMCI 비중의 9%예요. 9%. 오. 9%가 넘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더했었을 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4.5%.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대만의 경제 대비해서 2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냐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관심이 정말로 적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글쎄요. 그게 뭐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 그래서 바뀔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호적만 옮겨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대만의 배당 성향은요. 네.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배당 성향이. 미국은 대만의 2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과 미국의 배당 성향 플러스 자사주 매입 소각은 우리나라의 5배입니다. 아. 답이 나와 있죠, 거기. 외국인들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다 때려치고 그냥 다 팔고 그냥 엔비디아 사버릴까요? 그건 더 안 되죠. 왜요? 왜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나라 기반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을 그러니까 잘 되게끔 도와줘야죠. 화가 나서 못 들고 있겠다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주식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전화 받습니다. 예. 하루에 30통씩 받습니다. 예.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외국 투자를 하게끔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네. 한국 투자를 다 버리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 자본시장이 건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좀 네.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갑자기 또 오늘 방송이 너무 애국심과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자 성장주와 가치주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게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IT 이쪽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AI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AI 사이클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AI 사이클을 잘 쫓아가는 것이 어느 국가도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 60% 이상 하자라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앵커님께서 여쭤봤던 그 이제 전력 관련된 쪽.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최근에 또 예, 많이 예. 투자분들 관심 갖더라고요. 네, 예.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쪽은 살짝 좀 트레이딩 위주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칩을 팔면서 엔비디아의 그 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력 소비량이 앞으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AI 칩이 막 데이터 센터가 막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의 효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전력 소비량은 줄어요. 아, 그러니까 차세대 AI 칩들 고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예. 그래서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막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주들이 그러게요. 막 튀죠. 예. 그렇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이쪽에서 더 먼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 이제 바이오 산업, 전기차 부품 이쪽이 사실은 이게 다 AI와 연결돼 있어요. 네. 예, 전기차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 그 자율주행과 연결돼 있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언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비중을 이렇게 바꿀 건가 아, 요 고민을 하죠. 예.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이 빨라질 거냐를 보면서 또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대형 기술주는요. 어쨌든 저희가 매그니피슨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네. 예,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 회사들은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매그니피슨 세븐의 시가총액을 S&P 500 대비해서 비교한 차트가 있습니다. 네네. 옛날에도 이 차트를 들고 나와서 여기가 이렇기 때문에 꼭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30% 넘어섰어요. 7개 기업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 S&P 500 시가총액의 3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걱정스럽잖아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저 정도 올라갔을 때 훅 떨어졌으니까, 그죠? 근데 요 다음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S&P 500에서 IT 기업들의 이익과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의 차트입니다, 저게.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이익이 주구장창 늘고 있는 쪽은 IT. 네. IT를 제외한 게 저 보라색 선. 아니죠. IT까지 포함한 게 보라색 선. 네네. 뭐 딱 답이 나와 있지 않나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익 증가가 높은 쪽에 돈은 가게 돼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미국은 네. 그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럼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자, 그럼 이제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AI 관련주들, AI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산업들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그런 걸 보면서 판단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원스럽게 우리가 1등이다 하는 게 우리가 딱 갖고 있는 거 보면 지금 HBM 네. 1등이다. 네.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꾸 헷갈리는 부분은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기술력이 좋다 이런 뉴스를 자꾸 듣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걱정스럽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걸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 TSMC가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운드리 쪽을 잘 쫓아갈 거냐, 시스템 반도체 쪽을 잘할 거냐에 대한 또 걱정인 거죠. 그게 좀 잘 된다 그러면 진짜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3천이 뭡니까? 4천도 갈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 아직 투자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대안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네요. 네.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들어볼게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